자, 이번 영상은 장 초반 매매를 어떻게 조금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획과 대응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피로가 많이 쌓여서 그런지 어젯밤에 바로 뻗어가지고 오늘 아침 영상을 못 올려드렸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좋은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장 초반 매매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에 상관없이 어떤 시장이든 장 초반 매매는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됩니다. 게다가 종목마다 매물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장 초반을 통해서 급등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거를 좀 설명드릴 텐데 우선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원래 보고 있던 종목들이 많아서 종목을 지금 굳이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매매를 하면서 거래대금 상이 한 번도 체크를 안 했는데 이제 한번 체크를 합니다. 처음 체크하는 것인데 이런 화면들로 종목을 찾는다고 하지만 뻔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거래대금 상에는 뻔한 것이며 이미 매매할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목이 없을 때만 좀 심심할 때만 원래 종목이 있지만 그 종목에서 반응이 오지 않을 때만 그럴 때만 활용하지 좀 바쁘다 싶으면은 이런 거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보고 있던 종목이 반응을 준다.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이 그 종목에서만 집중해 주는 게 좋습니다. 종목을 여러 개 한 번에 먹고 싶지만 보면서 확실한 판단 그리고 정확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포인트 그런 거를 파악하려면 소수의 종목에서만 집중해야 됩니다. 종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호가창을 제대로 읽을 수 없으며 추세를 좀 한 타이밍 더 늦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은 최소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에서 한 최대 3개까지 보는데 4종목을 넘어가게 된다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한진카를 가지고 있다가 한 96,000원을 깨면은 매도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96,000원을 깼을 때 매도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다른 3개 종목에서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96,000원을 깼는지도 잘 모르고선 깬 다음에 95,500원 이쯤에 손절을 하던가 매도를 하던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응이 늦어진다는 것 자체가 1%, 2% 이게 아무렇지 않게 날아가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서 잘한다 하더라도 이 마이너스 1%, 2% 손실을 다른 종목으로 메꾸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종목에서만 최대한 유리한 자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선 제가 오전에 매매했던 종목이 있는데 동국제광이랑 어제 관심주였습니다. 동국제광, 한진칼 어제 관심주가 동국제광, 한진칼, 카이노스 매드 이거 3개였는데 카이노스 매도 말고는 매매를 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시면은 단주 매매가 나오는 상태라서 동국제광이든 카이노스 매드이든 매매할 계획이 없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런 거 상관없이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날 종목만 잘 분류해서 계획만 잘 세우신다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장 초반 매매할 때 유용한 팁을 드리자면 시간의 거래 가격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의 거래 가격을 보면은 기준가를 조금 더 쉽게 정하고 쉽게 대응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대응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국제광이 시초가가 7,700원에 잡혔습니다. 그러면 7,700원이 기준가가 되는데 7,700원 그리고 일봉상 전 고점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 고점 보시면은 7,670원 7,700원이랑 7,670원이랑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냥 차이가 안 난다고 보시면 되며 당연히 차이가 안 난다는 뜻은 손절을 했을 때 손절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접근을 하게 된 것이며 이거는 망설임 없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초가 7,700원에 형성돼봤자 잠깐 눌렸다가 7,670원만 지켜준다면 어차피 급등이 나올 것 같아서 이거를 기준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기준가를 정해놓으면은 그리고 시간의 거래를 봐야 됩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어디가 고점인지 어디가 종가인지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고점 그리고 두 번째는
종가, 그거를 봐야 됩니다. 종가가 그냥 최고점에서 마감했다면 한 가지 가격만 보면 되지만 최고가랑 그리고 종가랑 다르다면은 두 가지 가격을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동국제광이 최고가인 7,810원에 마감했는데 이 종목이 7,800원 밑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시초가가 기준이 되면서 7,800원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7,810원. 여기서 탄력 받다가 올라가다가 7,810원에서 저항받는다. 7,810원 전에서 매수를 하던가 7,810원 위에서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매수하든 간에 여기서 저항받고선 7,810원 못 지킨다. 그러면은 바로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저항받는 것도 없이 그대로 수직으로 상승해서 VI가 걸렸습니다. 이 시간의 거래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 가격을 보는 게 중요하며 동국제광도 7,810원을 잘 지켜주었기 때문에 이런 시세가 나오면서 쉽게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진칼, 제가 한진칼 오늘 최고의 가격에 잡았는데 눌림목에서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이거를 잡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우선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지겹게 말씀을 드리는 종목 중 하나인데 한진칼 오늘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엄청나게 활발하진 않지만 그래도 평소와 다르게 거래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 시작하고 나서 꾸준히 줄여서 보더라도 평소와 약간 다르다는 것을 거래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의 거래를 어떻게 비교했냐? 시간의 거래 가격 보시면 93,800원입니다. 종가가 93,800원, 그리고 고가가 94,300원. 여기서 답이 나왔습니다. 94,300원. 먼저 94,300원. 이게 고점입니다. 94,300원. 여기가 시간의 거래 고점. 그리고 종가가 93,800원. 93,800원 이쯤입니다. 시초가가 94,400원. 시초가가 이렇게 잡혔다는 것은 시간의 거래보다 강하다는 뜻이며 이거는 충분히 오늘 강할 수 있다. 시초가만 지켜주면은 좀 시세가 나오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94,400원에 시작해서 오늘 저가가 93,700원입니다. 우선 제가 이거를 가장 먼저 봤던 것은 시간의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시작한 거. 시간의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시작한 것은 급하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눌림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시간의 거래 가격보다 높게 잡히면은 억지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가다가 그대로 물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눌림목을 통해서 밑에 받쳐주는 물량이 좀 적당하다 싶으면, 강하다 싶으면은 그때 눌림목에서 망설임 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때 호가창을 제가 지금 재생해드릴 수가 없어서 호가창이 얼마나 쌓여있고 이런 거를 여기서 녹화를 해놓지 않아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눌리는 과정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거래량으로 이 매수 대기 물량을 깰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구간이 있는데 저는 이 구간을 통해서 매수를 거의 했다가 그리고 올라가는 타이밍, 확실하게 다시 고점을 뚫는 타이밍에서 추가 매수까지 했습니다. 이런 거는 시간의 거래 가격만 보면은 어느 정도 대응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우선 시간의 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94,400원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차이는 그렇게 퍼센트로 따지면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6개 효과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6개 효과 높게 형성이 된 다음에 그리고 눌리는 과정에서 저점이 93,700원 그리고 종가가 93,800원 이거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며 망설임 없이 이것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절반 매도를 한 상태이며 이거 오전에 매매했던 영상도 다음날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시초가랑 비교를 해보시면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관심주였던 카이노스 매드 이것도 시초가가 얼마에 형성되든 간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시초가 보시면 5,180원에 종가보다 낮은 가격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 장전 시간의 거래 매도세가 많다 보니까 이게 개파락이 나왔는데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대응하는 데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수치이며 뭐 마이너스 한 5%좀 심각하게 떨어졌다면 그때부터 신경을 써야 되지만 종가와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5,250원이 종가, 고점이 5,260원. 뭐 종가나 고점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마이너스에 출발해서 거의 고점 근처에서 양봉에서 마감했다는 뜻인데 이제 기준가를 정하는 것은 정말 쉬울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동국제강, 한진칼 이거랑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시초가가 기준, 우선 일봉은 고점을 뚫어주어서 완벽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가가 5,190원 그리고 5,000원 대응하기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기 때문에 수월합니다. 수월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면은 분봉으로 돌아와서 시초가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5,180원. 물론 저는 매매할 때 이렇게 선을 긋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드린다고 선을 그어서 설명드리지만 이거를 계속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머리에 이 가격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선을 그을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가격 기억이 힘드신 분들은 선을 그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5,180원에 선을 그었다면은 그리고 5,250원 종가에 선을 긋습니다. 종가랑 고점이랑 차이가 없기 때문에 5,260원 정도 여기에 선을 긋습니다. 이게 얼마에 출발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눌렸다가 다시 시초가를 회복해주면은 호재, 그 호재 상태에서 시간의 거래 고점까지 회복을 해줬다. 그러면 더블 호재, 그 호재가 겹쳐가지고 이렇게 단기간에 시세가 나왔습니다. 시세가 한 방 크게 나오고 그리고 눌리는 과정에서 이 중요한 선을 지켜주었습니다. 보시면 선 안에 들어왔다가 강하게 지지를 해주다가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이 구간을 통해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계획을 세웠음에도 카이노스를 저는 매매를 못했습니다. 매매를 하기 싫어서 못한 게 아니라 제가 이 구간만 봤으면 당연히 무조건 접근합니다. 무조건 접근하지만 이거를 매매하지 못한 이유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수의 종목에서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오전에 매매한 종목만 동국제강이랑 한진칼이랑 그리고 셀리버리 이것도 이 틈을 통해서 매매를 했으며 이런 종목들을 본다고 그리고 리메드까지 이거를 본다고 이 중요한 포인트를 놓쳤습니다. 다른 종목도 집중하기 바빠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데 이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못한 것이지 만약에 눈과 손이 10개였다면 이런 종목을 전부 다 매매했을 것입니다. 종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준가만 잘 잡고선 대응한다면 어떤 종목이든 정말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절반 매도, 추세를 읽을 줄 알며 이 절반 매도만 잘 대응한다면 어떤 종목에서든 수익을 편하게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시세가 처음에 나왔던 종목에서 단주 매매가 나오거나 황금선을 깼다면 그 뒤로는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주 매매가 나오면서 황금선을 깼다. 이중 악재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오르던 내리던 신경 쓸 필요 없이 다른 종목을 또 찾아 나서야 됩니다.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며 원칙을 지켜야지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으며 그 꾸준한 수익이 발생하다가 가끔씩은 큰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부 다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지킬 건 지키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